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정 부트캠프 사전 설명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 지금 좀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5분 정도까지 저희가 좀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먼저 저희는 지금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이제 운영을 맡고 있는 나이어트의 하윤상 신부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는 지금 이번에 부트캠프 사전 설명회 거의 한 120여 분에 가까운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보시는 것처럼 벌써 이제 한 30여 분 정도의 들이 오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진행하게 될 내용들은 연구원정 사전 설명회 관련된 내용들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하고 계신 연구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Q&A를 하면서 비단 이제 부트캠프 자체뿐만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Q&A 하시는 시간들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이제 지원 절차나 아니면 관련해서 부트캠프 Q&A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남겨주시면은 그 남겨주신 질문들 토대로 저희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저희 8시에서 10시까지 부트캠프 진행 그 사전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채팅방에 곧 이제 그 링크가 하나 올라갈 건데요. 네, 링크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이번 이제 연구원정 활동, 이 사전 설명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연구원정 사전 설명회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만족도,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셨는지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설문을 드리고 또 이제 끝날 때 설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들 확인들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보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다음 활동들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이 만족도 조사 설문 내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원정 부트캠프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는 부분들이 또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의사 밝혀주시면은 그에 맞춰서 저희가 활동들 진행할 수 있도록 내용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용들 진행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네, 가능하시면은 저희 이제 그 슬리도 링크도 미리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이미 다 이제 메일과 링크를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슬리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미리 좀 받고 있습니다. 벌써 한 6에서 7분 정도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이번에 사전 설명 들으시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 해서 궁금한 점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들 모두 다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남겨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질의응답들을 다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함께 라운드 테이블로 진행을 하게 될 사회문제 해결의 연구자 두 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련해서 앞에다가 이제 뭐 정용찬님 아니면 김혜준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그분들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들 이제 링크 들어가셔서 질문 남기시면은 그 질문들 토대로 저희가 또 질의응답들 진행할 테니까 이제 슬리도 링크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부분들 저희한테 잘 얘기들 해주시고 또 많은 정보들 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활동들 진행하시고 어느덧 지금 한 40분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네, 그러면은 간략하게 이제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들 토대로 저희가 내용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자 부트캠프를 같이 만들고 있는 나이어트의 공동대표 하윤상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자 부트캠프를 어떻게 만들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취지들,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자 부트캠프인 연구원정 부트캠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자 부트캠프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연구원정 부트캠프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무슨 일을 하시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저희가 지금 이미 한 지원서에 한 50분 정도가 이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뜨겁게 반응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동시에 저희가 많은 느낌을 드는 것은 정말 저희가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품고 계시는 사회 문제들, 풀고자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하고 그 연구를 배우고자 여러분이 이제 사전 설명회나 아니면 실제 부트캠프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회 문제들을 여러 가지 저희가 나열을 해보았는데 이 내용들 말고도 여러분들 각자가 품고 계신 사회 문제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가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 이제 이 쉽지 않은 시대에 이제 쉽지 않은 길들,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는 거를 연구하고자 하는 그 길들을 가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저희가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이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연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하면서 이런 부트캠프 만들고 또 진행해 나간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저희가 이제 연구에 대해서 사실 당연히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왜 연구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실 줄 압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사회 문제에 대한 연구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싸움으로 치면은 일종의 전략을 세우는 행위다라고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약에 뭐 전투나 전쟁 등을 하게 될 때 내 눈앞에 있는 적들을 싸워내는 어떤 이제 내 현장에서의 싸움들은 굉장히 치열할 수 있고 거기에서의 싸움들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동시에 사실 조금은 뒤에서 전체 지형을 파악하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세울 수 있는 정말 그 최전방에 있는 부대들을 위해서 이제 그것들의 그 최전방 부대들의 활동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다 넓은 시야에서 그 내용들을 전략을 수립해 줄 수 있는 어떤 후방부대의 역할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사회 문제를 연구한다라는 거는 사회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있는 많은 활동가 분들과 많은 분들 사이에서 정말 그 분들이 정말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문제를 둘러싼 환경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주는 것이 연구의 활동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이제 문헌에서는 이제 연구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적합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핵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가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 문제를 연구한다라고 하게 될 때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표와 같이 이제 여기는 이제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저희가 도식화를 해본 내용인데요. 처음에 문제를 확인을 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을 분석을 하고 또 대안을 도출을 해서 대안 선정과 실행,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할 때 특별히 연구의 역할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원인, 그다음에 그 문제의 실태와 실상을 진단하는 부분들의 원인 분석과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는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될 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이고 문제의 실체가 무엇이고 문제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던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트캠프 에 관심 갖고 찾아오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꼭 잘 연구를 해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에서 최선을 다해 돕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예시로서 저희가 하나 좀 얘기를 들어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베버리지 리포트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들을 드립니다.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정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자본주의가 드러나면서 이제 기업이 등장하고 노동자들이 생겨나는 그때 사실 어떤 관련된 복지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동 노동도 굉장히 빈번했고 노동 착취 등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실 영국에서 정말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사람들 사회 자체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될 때 페이비언 협회라고 이제 그 관련된 영국에서의 그런 어떤 노동이나 아니면 관련된 복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던 페이비언 소사이어티에 이제 새로운 사회제도에 대한 연구를 이제 영국 정부에서 의뢰를 하게 되고요. 그 의뢰에 대한 결과로서 나오게 된 게 이 베버리지 리포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베버리지 리포트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민 건강보험이라던가 아니면 관련 사회보장제도 또는 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어떤 리포트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볼 때 사실은 이제 연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정말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좋은 어, 정책들을 통하여서 좋은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한 청사진과 그것을 위해서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들을 밝혀낼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 그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냈다.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복지 제도라던가 아니면 관련된 정책들 제도들이 사실은 연구에 대한 산물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 문제는 사실 베버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마주했던 사회 문제랑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에 대해서 저희는 좀 설명들을 많이 드리곤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인용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은 그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 문제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게 될 때는 사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젠더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정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이제 다각도로 알아야 되는 다각도로 바라볼 때에만 사실 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사실 사회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구조와 그다음에 굉장히 복잡 다양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저희가 봉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것들을 연구하는 것을 저희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각자가 품고 있는 문제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뭐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으니 그 노동자들을 세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정말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복지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현실이다라는 부분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측면들에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로 보았을 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정말로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황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죠. 그래서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또 문제가 빠르게 변하고 또 문제가 모호하고 문제 자체가 불확실한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여기 이제 텔레버렘 엠번방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쓰셨던 이제 그 오연서 한겨레 오연서 기자님이 이제 관련해서 기고문을 쓰신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듯이 정말 이분이 이 사건 자체를 공론화할 때조차도 이걸 공론화하는 것이 이 피해자한테 도움이 될까?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정말 범인 한 명을 잡는다고 끝날까? 그럼 우리가 언론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듯이 범죄의 잔혹성보다도 죄책감과 무력감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마치 안개 속에서 전투를 하는 어떤 최전방에 있는 부대와 같이 내가 싸우고 있지만 내 적이 누구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최전방에서는 굉장히 어떤 무력감과 싸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와 그다음에 그런 이제 진단들이 있지 않는 한은 저희는 계속해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무력감들이 사회적 난제에 앞서 말씀드렸던 특징들과 이제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황들과 이제 연결이 됐을 때 사실은 지금 제대로 된 사회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들이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각자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가 굉장히 각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회 문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분개하고 풀고자 하는 진정성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사회 문제를 연구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러면 이제 이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게 될 때 사실 사회 문제 해결의 연구자로서도 사실 갖게 되는 막막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미 대학원에 재학 중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실제 학위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많이 보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지만 그 연구를 배우는 내용 중에 90% 가까이는 사실 학과 이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학과의 핵심 이론들을 배우고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게 되지만 특별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사회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됐을 때 사회 문제는 굉장히 다각도로 바라봐야 되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각도로 바라보게 될 때 저희가 특정 학과에 소속이 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전체 문제의 한 단면밖에 보지 못하는 그 한 단면에 대한 지식밖에 얻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특히나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될 때, 나는 사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라고 하게 될 때, 사실 그 학과 내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왜 그 문제를 연구하고 싶은지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굉장히 고립되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자로서 살아간다는 측면들은 굉장히 막막한 측면들이 존재를 하고요. 특히나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써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김승섭 교수님이라고 해서 이제 아픔이 길이 된다면 그다음에 이제 미래 피해자들을 이겼다라고 하게 되는 이제 어떤 세월호 참사나 아니면 이제 용산 참사 등에 대한 관련된 이제 연구들을 수행을 하셨던 분이 쓰셨던 글 중에서 이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네, 사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연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바라봐야 되는 동시에 사실 연구는 그 문제의 본질을 굉장히 깊이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얻게 되기가 쉬운 상황들이 되는 거죠. 특히나 문제가 사실 1년, 2년 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또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들 속에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또한 무력감 속에 휩싸일 수 있고 특히나 연구자들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내가 학술 공동체 내에서도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도움을 얻지 못하고 그다음에 내 개인기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막막함과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면은 사실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립감과 그다음에 이제 쉽게 무너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도 앞서 말씀드렸던 베버리지와 같이 정말로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다음에 특히나 많은 교수님들, 많은 연구자분들이 각자의 개인기들을 가지고 각자의 진심과 진정성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연구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까지 연구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 이 많은 고립감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막막함들과 싸워내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의 연구 생태계 상에서는 사실 이거는 개인의 개인기로 뚫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싸움을 해나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이 연구를 지속하고 이어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각자가 사실은 연구자로서 고민과 막막함들이 있으셔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저희 부트캠프에 이제 찾아오셨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지금 이 부트캠프도 만들게 되고 또 진행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단순히 이제 우리 스스로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석학,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낼 수 있는 어떤 천재 한 분이 문제를 다 한 번에 해결해 나가는 그런 영웅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가 함께 사회 문제 해결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저희는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사실은 이 커뮤니티를 만든다. 연구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이지만 연구자들 커뮤니티가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같은 마음을 가진 연구자들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어떤 생존의 문제, 연구에 대한 고민들, 또 연구에 대한 결들을 맞춰나가는 그런 부분들, 여러 부분들 속에서 사실 많은 고민들, 그다음에 많은 충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구자들끼리 자발적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림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연구자들이 모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치 우주 비행사들이 모이게 될 때 사실 우주 비행사들을 모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우주 센터의 존재나 아니면 이제 그런 우주선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발사대의 존재 등 이러한 인프라들이 구축이 될 때에만 사실은 이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인용구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용구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스페이스X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어떤 민간 우주 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나사 혹은 이제 미국과 같이 그런 어떤 국가만이 이제 우주조선을 쏘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차 이제 스페이스X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이제 기업들이 민간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들을 보게 될 텐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자서전을 보았을 때, 이들이 어떻게 민간 우주선을 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우주 탐사를 갈망하는 젊은 항공 기자들이 로켓 설계를 사업 목표로 설정하고 정진하는 기업을 사실 만나지 못했어서 정말 어떤 정부 하청 업체에 취직을 하거나 모두가 사실은 내가 우주 탐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다들 흩어져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인프라가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우주 탐사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기업이 나타나고 그 기업에 사실 사람들과 그다음에 자원들이 모이게 되면서 불가능해 보이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에 주목을 해가지고 정말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연구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프라를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다면은 이 인프라 속에서 정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모여서 그런 연구들을 마음껏 하게 될 때 정말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사회 문제들,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 세우게 되었던 저희 기업과 저희 연구탐사대의 가설이고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 활동들을 직접 진행을 해보자. 정말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다음에 이제 함께 제대로 된 연구들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연구 탐사대를 만들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활동들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저희가 특별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저희가 이제 어떤 문제 해결책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문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나가는 이런 과정들은 사실 굉장히 말 그대로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될 때 이제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점들을 찍어 나가게 되면은 저희는 보다 빠르고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책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또 초청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베버리지 리포트라던가 어떤 여러 석학들, 그다음에 어떤 막 노벨상 수상자와 같은 어떤 여러 멋진 천재 연구자들이 해낼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같이 정말 빠르고 복잡 다양하게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이 시대 속에는 어쩌면은 한 명의 천재 연구자보다 정말 100개의 문제에 대해서 100개의 대안들을 낼 수 있는 100개의 연구 집단, 연구 커뮤니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저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어떤 커뮤니티 방식으로 연구자들이 함께 고민을 하면서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진행하고 하고자 이제 내용들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이미 대학원이 있는데 왜 굳이 부트캠프라는 게 존재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부트캠프라는 이제 개념을 가져오게 된 계기는요. 사실 부트캠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것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신병훈련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인들을 군인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13주 내외의 어떤 기간 동안 고강도의 훈련을 통해서 행동과 정신, 신체 및 군사 기술을 습득하는 장소로서 말 그대로 각자의 민간인들이 각자의 어떤 소질들을 이제 군인으로서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이제 실습형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이제 어떤 부트캠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석사, 박사를 따는 데에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도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사실 5년 내외의 장기간 동안 전업으로 연구를 하실 분들이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과정들보다도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저 문제를 풀고 싶어. 내가 저 문제를 연구하고 싶어라는 진심과 그다음 그와 관련된 고민들, 경험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16주 내외의 기간 동안 고강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연구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습득하셔서 정말 민간인이 군인이 되듯이 정말로 우리가 일반인이 연구자가 되는 그런 관련된 부트캠프로서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트캠프를 이수한 분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모여서 각자의 어떤 역할들, 그다음에 특성들, 기질들에 맞춰서 연구자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면은 사실 저희는 보다 이제 어떤 약간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아니면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 연구자분들보다도 정말 현장에 맞닿아서 현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일군의 연구자 커뮤니티가 훨씬 더 현장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연구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학위가 없으시더라도 그다음에 연구 기술을 전혀 모르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진심과 경험만 있으시다면은 16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구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스킬들을 습득을 하고 실제로 연구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연구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부트캠프라는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연구자 부트캠프가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부트캠프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실습형 커리큘럼, 그다음에 피어 러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제별 커뮤니티입니다. 네, 먼저 실습형 커뮤니티
실습형 커리큘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사실 2년 혹은 5년에 걸치는 어떤 기간이 아니라 정말 16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구 계획서를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커리큘럼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 트랙 1에서부터 5까지 나와 있듯이 나의 연구 주제 찾기부터 연구 계획을 세우는 과정까지 사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들을 만드는 거는 사실은 어떤 뭐 대학에 있는 연구 과정들, 연구 방법론들을 참고를 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실제 연구자들이 논문을 쓰는 과정들을 해킹을 해서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의 경우 사기까지 그다음에 교육 문제와 이제 공공 문제의 경우에서도 이제 실제 대원분들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연구에 대한 경력이 전혀 없더라도 연구 계획을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만의 연구 계획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특히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연구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실제로 논문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연구를 하면 되는구나라는 툴들을 익히고 그 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연구를 계속해서 해나가실 수 있게 저희가 관련된 커리큘럼들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을 16주 동안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그 16주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시면서 연구자로서 그다음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연구로 이제 시켜 나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저희는 피어러닝입니다. 피어러닝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학원의 경우에는 어떤 교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배웠듯이 어떤 정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저희는 익숙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앞서 막 사회 문제의 특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실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두가 정답을 모르는 상황들 속에 있어요. 오히려 정답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과정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피어러닝, 상호학습이라는 과정들을 문화로 가져가면서 선생님이 없이 서로가 멘토가 되어서 서로를 참조하고 성장을 하는 학습 방식으로 저희가 내용들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레퍼런스가 되어준다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실제로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자가 이제 정말 짧게는 20여 년, 그다음에 30여 년, 그다음에 막 특정 영역에서 막 10년, 20년 동안 고민을 하셨던 분들과 함께 부트캠프를 하시다 보면은 각자의 삶의 맥락들, 그다음에 각자의 경험들, 그다음에 각자가 읽었던 어떤 논문 혹은 지식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그런 미덥 등을 통해서 공유를 하다 보면은 그거 자체가 나한테 어떤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고 그다음에 그것 자체가 스스로를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정말 같은 진심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사실 사회 문제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문화들을 가져가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단순히 여러분들이 연구를 배워가는 것만큼이나 자신이 해나가고 있는 연구 과정들에 대해서 내 연구 과정을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내 연구 과정을 다른 동료에게 연구를 공유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동시에 사실 다른 동료들의 연구 과정을 듣고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간에 피어 러닝들을 하는 과정을 속에서 이제 저희가 지식들을 주체적으로 습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부분이 저희의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별 커뮤니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랜딩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크게 5가지 주제로 먼저 진행이 되는데요. 기후위기, 도시 문제, 교육 문제, 인권 문제, 사회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뭐 저희 뒤에서 진행될 토크나 아니면 이제 관련해가지고 특별 세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실제 연구자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는 특별 세션에 대해서 내용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특별히 주제별 커뮤니티를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게 피어러닝과 또 다르게 이제 특별히 사회 문제를 연구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내 연구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내 연구물들을 쌓아가는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저희가 기후위기로 여러분들을 모아보더라도 각자가 연구하시게 될 주제들은 정말 같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두가 다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다른 주제들을 연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연구 주제가 너무 연구가 되어야겠네 라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생기게 되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함께 협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안에서 피어 러닝의 문화와 함께 우리가 함께 팀 프로젝트를 해나가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그 파트를 연구해줘. 나는 이 파트를 연구할 때. 너가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도움이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 팀 내에서 저희가 함께 서로 협력이 되는 그런 문화들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로의 연구가 잘 될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저희가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동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료가 되기를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그런 동료가 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커뮤니티를 만들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는 단순히 이 부트캠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트캠프에서 영역별로 만들어진 연구자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는 부트캠프에서 연구를 배웠으면은 그 뒤에서는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고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성장해 가면서 실제 연구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자리까지 계속 연구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게 될 여섯 명에서 여덟 명의 이 동료들이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어쩜 평생 가게 될 함께 연구를 할 연구 동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주제별로 커뮤니티를 묶고 그분들이 함께 연구를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연구 자체는 혼자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측면에서는 함께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 번째 핵심 가치로 주제별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제가 앞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부트캠프가 단순히 여러분들이 연구 기초 과정들을 훈련을 할 수 있어요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트캠프만 수강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연구에 대해서 많이 배우실 수 없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부트캠프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신병훈련소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신병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전투를 잘할 수 있냐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처럼 저희는 이제 먼저 16주 과정의 부트캠프를 진행을 하고 그 부트캠프에서 습득된 기술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중에 저희가 진행들이 되게 될 때 여기에서 이제 부트캠프는 어쩌면은 연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초적인 훈련들 하는 시작점일 수 있고 사실 이 안에서 계속해서 커뮤니티 속에서 연구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또 연구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들이 있고 그것들을 또 피어러닝을 통해서 배워나가면서 연구자로서 연구 집단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뒤에 과정들도 계속 만들어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연구가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정책화가 되려면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관과의 연결을 통해서 펀딩을 받고 또 자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지라는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한 시작 과정이 저희가 부트캠프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사실 부트캠프 자체보다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라는 이 전체 여정을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시작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제 이 부트캠프를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16주 과정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갈 거고요. 어쩌면 5년, 어쩌면 10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실 수 있도록 관련된 프로그램들과 그다음에 관련된 지원들을 여러분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거창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부트캠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사회 문제를 연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업 연구자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전업 연구자이시더라도 내가 교수님의 연구, 아니면 내가 연구기관에서 수주받은 연구, 내가 해야 되는 연구와 내가 하고 싶은 연구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 연구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따로 시간을 떼가지고 나의 루틴을 만들어내서 이 연구를 하고야 말겠다라는 어떤 각오가 있으신 분들이 사실 이 부트캠프 과정들에 잘 들어오셔서 정말 제대로 수행을 하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연구 과정을 처음부터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동료와 내 주제를 고민하면서 같이 만들어가고 싶거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단계별로 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오시는 것들 환영합니다. 실제로 저희 학부생분들도 오셔가지고 실제 연구계에서 너무 멋진 연구계에서 만드셨고요. 그분도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연구를 내가 모르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되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16주라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내 시간에 짬을 내 가지고 이 연구를 수행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막 연구가 엎어지기도 하고 하다가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 난관들을 넘어설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연구할 의지와 각오가 되어 있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지원서 등을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려고 내용들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로 풀고 싶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다음에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문제에 딥다이브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나만의 숙제가 아니라 함께 연구를 하면서 함께 풀어낼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연구원정에 들어오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연구에 대한 역량들을 기르고 그다음에 연구자로서 성장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분명하게 개런티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연구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각오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Q&A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아직 어떤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정해서 정말 그렇게 연구를 해나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은 저희 이제 정말 트랙 1에서부터 사실은 이 연구 주제 찾는 것부터 저희가 함께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어떤 각오와 그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그 연구들을 배워나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진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 16주차까지 랜딩 페이지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주차별로 가이드와 미션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 주마다 여러분들은 사실 특정 시간에 나오신다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매 주마다 매주에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학습 가이드랑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하셔야 될 미션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미션들을 매주마다 수행을 하시다 보면은 16주 차에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만의 연구 계획서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럴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주차별로 프로그램들을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최소 몇 시간씩을 그다음 매일마다 혹은 이제 따로 이제 주마다 몇 시간씩을 여러분들이 떼서 그 과제들을 수행을 하시면은 그 수행한 내용들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연구 계획서를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미션들과 또 가이드들을 준비를 해놨고요. 또 영상 자료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시간들에 영상들을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위클리 미덥과 먼슬리 미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피어 러닝, 그다음에 주제별 커뮤니티라는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혼자 이 미션들을 해나가면 사실 너무 이 미션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클리 미덥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각자의 그 미션 상황들에 대해서 회고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의 과정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들을 갖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먼슬리 미덥이라고 해가지고 중간 결과물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 달 동안 진행한 내용들에 대해서 발제문들을 작성을 해서 그것들을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내용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클리 미덥은 가능하신 시간들에 오실 수 있으면은 도움들을 정말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대신 먼슬리 미덥은 필수적으로 참석하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수행해 나가시면서 총 4번의 먼슬리 미덥을 진행을 하시면 연구 계획서를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과정을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6주에 정말 쉽지 않을 수 있는 과정들을 수행을 해 나가고 가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는 이제 연구가 무엇인지 연구에 대한 도구들, 툴들과 함께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동시에 저희가 만들어둔 프로그램들을 따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연구 주제,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선행 연구 리스트와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연구 동향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종 결과물로서 저는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해나갈 거예요라는 여러분만의 어떤 저희는 이제 리서치 매니페스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만의 어떤 선언이 담겨 있는 연구 계획서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 방향타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고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주는 기준 문서가 되어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6주간 이 쉽지 않은 과정들을 함께 수행해 나가면서 연구 동료와 커뮤니티를 얻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들을 수행하신 분들은 이제 ARC라고 하게 되는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될 연구자 커뮤니티 서비스에 들어오실 수 있는 멤버십 자격을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부트캠프의 내용들을 이제 얻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기후위기에서도 특히나 저희가 좀 많이 들었고 많은 얘기들 속에서 사회 문제가 사실 지금 이제서야 연구를 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들. 그래서 연구를 해 나가면서도 내가 너무 큰 문제 건드린 게 아닐까? 약간 이런 무력감이나 고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들이 저희는 계속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이분이 이제 그 존 루이스라는 분이신데 이제 이분은 이제 흑인 민권 운동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옆에
젊은 시절에 있으셨던 분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재작년쯤에 타계를 하시면서 마지막 기고문을 쓰셨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하셨던 얘기가 모든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앞서서 여러 세기 동안 여러분의 위치에서 싸워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듯이 사실은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들이 사실 이전 세대에도 존재하셨고 그 분들도 우리랑 비슷한 무력감들을 계속 느껴오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함께 피어러닝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대안들을 만들어냈을 때 저희는 지금처럼 이제 좀 더 사회들이 진보하는 것을 보게 됐고 문제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왔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부트캠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전체 활동들, 그다음에 사회 문제를 연구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여러분들의 결심들 자체가 사실은 모이고 모여서 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래서 정말 그 사회 문제가 정말로 그 시대에는 존재했었어? 라고 다음 세대가 또 다다음 세대가 정말 그거 너무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한 게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게 되면서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지금 이미 이 부트캠프 오신 사전 설명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결심을 갖고서 그 문제를 연구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트캠프에 함께 하던 함께 하지 않던 계속해서 이 고민들 함께 공유하면서 저희가 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문제들 해결해 나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신보은 공동대표님께서 이제 활동들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이제 저희 프로그램 소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연구원정 부트캠프의 액티브 리서처들과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 문제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액티브 리서처라고 정의하고 있고, 저희 수료대원이셨던 김혜주 대원님과 이제 저희 멘토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영찬 멘토님께서 이제 연구원정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으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에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 두 분을 모시게 되었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을 이제 드리면 그거에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저희가 슬리도에 이제 멘토님과 이제 김혜주 대원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슬리도에다가 좀 이분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것만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질문을 이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제 1차적으로 프로그램에 관련된 질문을 두 분께 드리고 나서 두 분에 대한 개인적인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혜주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원정 기후위기 4기 대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무사히 수료를 하시고 이번 2024년 연구원정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자로서 발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연구원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혜주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연구원정을 신청하시게 된 조금 8개월 작년의 일이지만 연구원정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잘 들리시죠? 저는 일단 제가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그 국제개발학이라는 학문을 석사로 전공을 하고 그 이후에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활동가로서 개발도상국의 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후변화나 환경 관련한 프로젝트나 연구에 참여를 해왔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더 조금 저의 전문성도 키우고 이런저런 목적으로 박사 학위를 준비를 하고 싶어서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한 1, 2년 전부터 박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라고 마음속으로만 이제 계속 이렇게 되뇌였는데 이게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박사를 정말 준비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일에 또 치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살짝 막막한 것도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연구원정이라는 그 부트캠프 과정을 보고 좀 이거를 참여를 하면 자연스럽게 박사학위 제가 하고 싶은 주제로 이 부트캠프를 참여를 하면 좀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박사 과정을 좀 준비하게 되시면서 이제 연구원정을 참여해 주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좀 그 프리랜서 일도 하시면서 좀 일을 하시면서 이제 연구원정을 이제 수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떻게 되세요? 네, 그쵸. 그게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을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어렵고, 저는 또 일 특성상 출장이 되게 어, 잦기 때문에 그런 출장이라던가 뭐 다양한, 그리고 또 야근도 있고 하니까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게 좀 어렵기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일하고 좀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뭐 보고서도 읽고 논문도 읽고 하는 게 일에서도 좀 일을 하면서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연구원장 부트캠프로 진행하는 주제가 그거랑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별도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어, 살짝 가능했기 때문에 또 괜찮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체력이랑 시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간 관리가 저희 대원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설계되어 있는 미션 가이드가 아니, 한 4~5시간 정도의 시간만 들이면 어느 정도 가닥은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지만 사실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윤상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고 내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점점 이거를 농축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할수록 더 뾰족한 결과물들을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욕심이 있다면 더 시간을 써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시간들을 썼고 그러면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힘들다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세미나 때마다 항상 좋은 미션 수행물들을 가지고 오셔서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좀 진짜 수행을 하면서 꽤나 터프한, 지금은 저희가 16주 과정으로 기간을 줄였는데, 이제 혜주님이 24주 동안 이제 연구원정을 진행하셨어요. 6개월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꽤 긴 시간 하셨는데, 그래도 무사히 수료를 하시고, 이제 발표까지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 연구원정 활동에서 혹시 가장 좋았던 거? 어떤 점들이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박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 참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살짝 제가 자의적으로 참여를 한 거긴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또 피어 프레셔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 관련한 논문을 읽고 관련한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이래야 됐었 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은 안 했을 그런 노력을 많이 들였다는 것이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저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석사 과정을 하고 대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그 과정 내에서는 생각해 보면은 좀 그 과제 하나하나를 좀 클리어하고 또 논문도 그냥 막 휩쓸려서 이렇게 제가 특히 석사를 해외에서 해서 1년 동안에 하다 보니까 막 엄청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해서 깊이 생각보다 이렇게 공부를 하지 못하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 휩쓸려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좀 체계적으로 연구란 무엇인지 뭐 학계란 무엇인지 이렇게 시간을 두고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기회를 좀 제공을 받았던 것 같아서 그 점이 또 좋았던 것 같고, 또 다른 거는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의 프레셔가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압박이 있으면서도 제가 논문을 또 실제로 작성을 하는 건 아니고 또 이걸로 학위를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은 확실히 대학원보다 적어서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좀 이렇게 산책하듯이 산책하듯이 이렇게 만끽하면서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저희가 이제 윤상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혜준님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이제 석사를 하기를 취득하셨지만 사실 학부생분도 계셨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었고 학부를 졸업한 다음에 연구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을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연구 훈련,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립할 수 있었다는 게 공통적으로 만족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책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이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저도 사실 대학원을 가면 그런 것부터 정립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딱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어서 저희 초반 시간에 이제 커리큘럼 상에서 초반에 가장 기초적으로 연구 101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들을 조금 만들어 놓은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혜준님께 이번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다음 대원들을 위해서 좀 해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그 어려움으로 꼽았던 시간 관리를 이렇게 좀 잘하는 방법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본인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체력 관리. 본인의 체력을 많이 끌어올리셔서 일상생활과 본인의 현업과 이 부트캠프 과정을 잘 병행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구 근육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연구 근육을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혼자서 수행할 만한 그 동력을 만드는 게 이번 연구원정 부트캠프의 목표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근육 만들 때 진짜 한 달에 한 번 한 3시간 웨이트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해가면서 나한테 필요한 내가 쓸 수 있을 만한 근력들을 향상시켜 나가는 게 건강한 운동 방법이라는 거는 저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훈련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수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짰지만 일주일 단위도 스스로가 더 쪼개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양으로 좀 조절을 한다면 감히 말씀드리기에 어렵지 않게 이 과정들을 이수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혜진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번에는 대원 입장에서가 아닌 연구원정 부트캠프의 멘토 입장에서 연구원정 이 프로그램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영찬 멘토님께 첫 번째 질문으로 멘토진으로 합류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용찬이라고 하고요. 어, 그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난 연구 원정에서 멘토로 공공문제와 관련된 멘토로 했었습니다. 멘토진으로 합류하게 된 계기에 대해 소개를 해달라고 하셔서 약간 조금 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는 고민이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학과 석사 과정을 마쳤었는데 앞에서 발제를 해주셨던 하윤상 대표님하고 석사 과정을 함께 동기로 마쳤었고요. 근데 여기 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대학원을 꿈꾸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 중엔 그러니까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학원 처음 가보면 생각보다 이게 뭐 학과별로 조금 차이는 있고 약간 요즘은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논문을 위한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좀, 게 있더라고요. 해서 사실 석사 1학기를 마치고 나서 저기 하윤상 대표님이 소속됐던 연구실에 몇 명 석사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게 이런 거를 진짜 고민하려고 우리가 이 대학원에 왔던 건가? 이런 얘기를 막 나누면서 같이 이런 고민을 좀 풀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세미나를 하나를 만들어서 같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 한상 대표랑 뭐 이런저런 뭐 세미나도 해보고 뭐 이런 좀 사회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례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 논문을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거 말고 좀 지금 나이오트에서 요번에 만든 하고 있는 부트캠프 같이 또 다른 좀 대안적인 연구 공동체를 만드는 기획도 해보기도 했었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동료들을 만들어 가는 것 혹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해 나가는 것 서로 피어 리뷰를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문제를 같이 계속 고민을 깊게 해주기도 하고 내 고민을 계속
내 인생에서 계속 가지고 가게끔 해주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부트캠프의 사업도 저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멘토로 참여해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멘토진을 참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용사님께서 저희가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수료하신 분들이 기후위기 4기, 교육문제 1기, 공공문제 1기 이렇게 이 분들이 이제 전부 다 수료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분들 중에 이제 몇 분과 이제 용사님이 그 멘토링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혹시 어떤 멘토를 만나고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멘티를 네, 만나고. 네. 네,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인가요? 다시 보니까 15주차에서 16주차 사이에 1대1 멘토링이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난 연구 원정 때도 마찬가지로 멘토링이 진행이 돼서 저도 멘토링에 참여를 하게 됐었고, 제가 그 멘토링을 해드렸던 멘티님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령사회 문제랑 관련해서 고령친화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고령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제를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고령치와 지역 공동체라는 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는 거를 고민하시는 연구 계획을 가져왔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화기획 사업을 경험이 있으신 멘티 선생님이셨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무자로서의 고민도 있으셨던 것 같고, 또 약간 연결되는 거긴 하지만 현장에서의 사업을 에서 좀 동떨어져서 좀 객관적? 좀 중립적으로 연구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그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경로에서 어떤 식으로 연구 계획을 같이 할 수 있을지 약간 두 가지 경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그걸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는 그렇게 연구 계획서를 봐주시면서 혹시 어떤 부분들이 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따로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원정 이 과정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멘토링을 1대1 멘토링을 중간 과정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 계획서를 완성한 마지막 단계에서 멘토링을 진행을 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위클리 미업을 하면서 피어 러닝을 하고 서로 이렇게 내 동료들과 같이 이제 코멘트를 주고받으면서 자기 성장을 하다가 내가 완성을 시킨 다음에 연구자의 시선 안에서 그 연구 계획서를 다시 보는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전환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랬을 때 저희가 바라는 바는 여러분들이 16주 동안, 앞으로 하게 될 16주 동안 만들어낼 연구 계획서에 여러분들의 진심이 소실되지 않은 상태의 결과물이 나오길 바랬고, 그 상태로 이제 멘토분들이 바라봤을 때, 그럼 이건 연구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일까의 시각을 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기를 바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 멘토분들이 이 연구 계획서를 보고, 이거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어라는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나눠주시면 이번에 참여해 주실 새로운 신규 대원분들이 내가 조금 더 그 진심을 가지고 가되 이런 부분의 역량도 길러야겠다라고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생각했던 답변보다 너무 약간 조금 비판적인 답변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요. 들으면서 일단 그 그때 멘토링을 하면서 느꼈던 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멘티님의 연구 계획서를 보면서 저는 연구 계획서를 저한테 주셔서 그걸 보고 그 문서를 기준으로 멘토링을 해드렸는데 어, 봤던 인상은 약간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기대한 것보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랜딩 페이지 보시면 조금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연구 계획서라는 하나의 문건도 있지만 그거 외에 미션으로 하시면서 이 주차별로 하는 과제들을 블로그에 계속 남기시면서 고민을 한 것들을 발전시키시는 거를 본인들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저도 멘토링을 하기 전에 이분이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보기 위해서 들어가서 직접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 과정에서 이분이 어떤 고민을 하셨고, 이 고민을 어떻게 구체화를 하셨고, 이걸 위해서 뭐 방법론은 어떤 걸 써보려고 했고, 이런 게 드러나다 보니까,
굉장히 어쨌든 전체적인 감상평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저는 제가 감히 뭐 그럴 지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칭찬의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사전 설명회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이어트 측에서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하고 사업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따라오시면 미션이라든지 하는 것들 잘 따라오시면 나름대로 스스로한테 마음 한켠에 이렇게 좀 만족스러운 성과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보은 대표님도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저는 사실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는 그 연구 계획서에서 처음 참여하신 멘티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연구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티 선생님, 제가 멘토링을 해드렸던 멘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끝까지 담겨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사실 연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혹은 또, 앞에서 해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행 연구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또 혼란스럽고 좀 지쳐서 어느 순간 내 문제의식을 조금은 잃게 되는, 방향성을 잃게 되는 뭐 그런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열정이 조금 사그라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오히려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해 주셨던 뭔가 좀 연구 계획서로서 연구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이게 조금 가면서 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나이어트 측에서 많이 챙겨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멘토링을 하면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하나 더는 이게 대학원에 계신 분이라면 아실 수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사실 논문? 꼭 연구란 게 꼭 논문의 형태로 발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구라는 것이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어떤 실증적인 무언가를 제시하는 거에 굉장히 매몰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석사 과정 때나 혹은 박사 과정 초기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 그런 거 이전에 연구 설계 단계에서 모든 게 상당 부분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단. 그러니까 많다기보다는 그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연구 설계를 짜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구 문제의식, 연구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더 많이 가져가시는 것을 좀 계속 놓지 않으시면 좋겠다. 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이제 기획을 하면서 최종 목표로 연구계획서를 잡은 것도 방금 용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연구계획서 작성하는 게 한 8알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연구계획서가 제대로 잡혀야지 그 다음 수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라는 좀 말로도 들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구계획서가 정말 중요한 파트다.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수행해 나갈지를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구자한테 많이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넘어가려는 경향들이 생겼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저희가 멘토분들과 이제 멘토링을 진행을 할 때, 대원분들이 멘토분들과 1대1 멘토링을 진행을 할 때, 연구계획서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간 16주 동안 이제 수행하셨던 그 일련의 과정들이 다 기록이 되어서 같이 봐요. 그래서 저희가 논문을 볼 때는 그 완성된 논문만 봐서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맥락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멘토분들은 여러분들의 맥락을 다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한 피드백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만 보면 이제 조금 날카롭고 조금 차갑게도 볼 수 있는데, 이제 16주 동안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멘토분들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대단하시다, 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으니까 나 연구계획서가 조금 너무 멀게 느껴지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의 스몰 윈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연구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이라서 여러분들이 올라갈 계단이 되게 높은 하나의 계단이 아니에요. 단계별로 쪼개져 있어서 이 과정들만
제대로 잘 따라와 주신다면 어려움 없이 연구 계획서를 완성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랜딩 페이지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빌딩 인 퍼블릭 이제 공개된 공간, 공개된 장소 안에서 0에서 1을 만들어 가정이라면 되려 너 0밖에 없어? 라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보다 와, 너 0.1 됐어? 0.2 됐어? 0.3 됐어? 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트캠프를 할 때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그리고 그거를 같이 볼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은 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혜준님과 용찬님에게 개인적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혜준님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어떤 것들을 전공을 했고, 뭐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포함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혜준님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용찬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국제개발학이라는 학문을 전공을 했고, 이 국제개발학이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하면은 정말 그냥 간략하게만 말을 하면은 이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줄여나가면서 다 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학문을 전공을 하고 이후에 관련한 이제 프로젝트나 연구에 참여를 하는 그런 활동가로서 지금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5, 6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했던 주제는 그중에서도 이제 기후변화와 젠더인데 이게 국제개발학이라는 그 학문이 국제개발 협력이 되게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을 하고 있어요. 뭐 보건, 교육부터 정말 그냥 뭐 노동 이런 정말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기후변화랑 환경 문제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일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도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젠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성불평등 이슈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연구 원정을 통해서 부트캠프에서 좀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고, 또 앞으로도 박사 과정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진학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저기 감사합니다. 사실 어, 제가 처음 이제 Q&A를 하자마자 두 분의 소개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프로그램 관련된 이게 대원으로서 멘토진으로서의 질문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소개를 이제 질문하는 이유는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두 분이 저희 연구원정 부트캠프 이번에 새로운 세션, 이제 특별 세션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후위기 안에서와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사회 시스템 안에서의 주거 불안이라는 좀 조금은 더 구체적인 두 영역의 특별 세션을 저희가 모집할 때 그 두 영역에서의 모더레이터로서 이제 활동해 주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의 먼저 백그라운드를 안 상태에서 이제 이 연구원정 부트캠프의 특별 세션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연구자 소개를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용차님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용찬이라고 하고요. 갑자기 화면에 사진이 뜨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석사과정으로 행정학이라는 학문을 전공을 했습니다. 행정학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아직도 안 잊혀지는 게 제가 처음 행정학과 들어갔을 때 제가 학사는 또 다른 학과를 했었어서 석사과정 행정학과 처음 들어갔을 때 지도 교수님이 본인도 행정학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행정학 자기 때문에 그런 좀 과장된 표현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행정학이라는 거는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주셨던 그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좀
어쨌든 저한테 행정학이라는 거는 약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학문적인 도구로서 좀 좋을 것 같아서 석사과정 행정학을 했었고,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학 내에서 정책학 쪽을 전공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나서 그럼 어떻게 진짜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보는 어떤 현장에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좀 마침 관심이 있었던 주거 문제랑 관련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게 또 인연이 돼서 주거 문제나 주거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직장에 지금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활동이나 연구 뭐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사회주택, 또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회주택이 약간 민간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어쨌든 운영이 되고 있어서 민간임대주택이라든지 또 이런 주택만 얘기하면 굉장히 좀, 너무 좀 정책적인 영역에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리츠라고 해서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긴 한데, 임대주택에서 주식회사 같은 존재가 있거든요. 부동산계 주식회사 같은 리츠라는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기도 했고, 최근에는 전세 사기랑 관련된 연구를 조금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주거정책 관련된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좀 더 전문성을 좀 갖춰가기 위해서 최근에는 도시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혜수님 같은 경우는 국제개발협력을 전공을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기후위기와 젠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두 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이제 그 관련된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아직도 모르지만 저희가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그 실타래는 금방 풀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아직 그런 거를 찾고 있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런 걸 찾을 수 있다는 게 사실 지금의 사회적 난제 안에서 가능한 일인지도 저희는 확실히 알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섹터에 있으면서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 그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그 문제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일지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혜주님부터 답변을 주실까요? 음. 네, 저는 앞서서 그 하윤상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문제 안에서 가장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가장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후위기 안에서의 젠더 이슈도 똑같거든요. 이게 특히 기후변화라는 것 자체도 되게 앞으로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게 될 텐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는 게 첫 번째 문제인데 그 안에서 또 구체적으로 이 성불평등이라는 요소가 뭐 여성과 남성에게 각기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칠지도 아직 정말 많은 대부분의 부분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연구원정을 통해서 좀 알아가고자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특히나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지 알기를 위해서는 뭐 우리가 연구를 하고 뭐 정책을 세워서 사전에 뭐 대비를 한다던가 이렇게 보완책을 마련을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이 지금 지난 뭐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짜여온 지금의 이 세계가 생각보다 더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이제 기후변화라는 일종의 재난이 다가왔을 때 더 증폭되는 그런 어, 영향이 있고 그 문제를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고 제가 이 연구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또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관련한 데이터도 없고 또 정말로 다양한 부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제 주제에 있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연구자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행동들을 하고 진짜 중요한 액션들, 실천적인 액션들이 나올 때 그 액션들이 나오기까지 필요한 만큼 지식들이 축적이 되고 그 지식들이 축적이 돼야지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사실 물이 끓을 때도 이제 100도에서 끓는데 99.9도까지는 절대 안 끓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래서 고독하다고들 해요. 뭔가 아무리 때려 넣어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삶은 바뀌지 않고, 사회는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들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걸 믿으면서 연구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자신들만의 영역 안에서 그 문제 해결에 가닿을 수 있는 탑들을 쌓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사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주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셨던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문제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네, 집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쨌든 느끼실 것 같아요. 뭐 정말 크게는 내 집 마련이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뭐 아니면 뭐 지금 어떤 원룸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이라면 뭐 집에 곰팡이가 많이 피는데 뭐 아니면 임대인이 막 쓸데없이 막 전화 오고 아니면 문 두드리고 뭐 이런 게 좀 짜증이 난다 뭐 이런 경험에서부터 아니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보증금이 내 보증금 떼먹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까지 굉장히 많은 이게 삶의 문제로 이게 다가오는 측면이 많은데, 집이랑 관련돼서는, 주거 불안이라는 거랑 관련해서는. 근데 사실 이게 저도 관련 활동을 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이거를 문제로, 이게 약간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문제만으로만 바라봤었던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면 아까 뭐 집에 곰팡이가 핀다고 하면 이 집에 곰팡이가 피는 것만 문제로 바라봤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집에 곰팡이가 피니까 이 곰팡이를 없애면 돼. 혹은 곰팡이가 안 피는 집으로 이사 가면 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 시장 간의 관계가 어떤지 아니면 도시 공간이라는 공간에서 주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는지 에서부터 해서 뭐 또 권리의 관점에서는 어떤지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게 어떤 뭐 그러니까 수급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어떤 수급 가구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취약한 계층들 혹은 중간 소득 계층들에게 어떤 식으로 삶의 복리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체제론적인 관점의 고민을 담고 있는 거기다 이제 복지 정책이라는 영역이 그게 사실은 주택 영역이랑도 마찬가지로 연결되긴 하거든요. 주택에서 내 집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게 할 것인가랑 관련된 뭐 주거 체제라고 하는 하우징 시스템이라고 하는 연구 영역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굉장히 구조적인 측면에서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주거 문제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구조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두 분이 이제 모더레이터가 돼서 이제 특별 세션을 이제 사회를 인도해 주실 건데 그 와중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특별 세션을 들어오신다면 그 혜정님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안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나 아니면 화두를 던졌을 때 그거를 가장 즐겁고 활기차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줄 사람이고, 용사님도 마찬가지로 사회 시스템 안에서 주거 불안이라는 주제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이걸 연구 주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때,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가장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채팅방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 가진 분을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비슷한 주제더라도 세부 내용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어떤 그 연구자분들 그러더라고요. 세상 아래 존재하지 않는 연구 주제는 없고, 하지만 같은 연구 주제는 없다고.
그래서 뭔가 그런 말처럼 그러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분명 어딘가에 나랑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저희 연구원정 부트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를 드리고 이제 슬리도를 보면서 혹시 이 두 분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이번에는 용차님에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꿈을 꾸는 시대잖아요. 꿈을 꿔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연구자가 되기를 꿈꾸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답변을 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죄송한데 제가 마우스를 잠시 못 찾고 있어요. 아, 네. 아까 중간에 질문 수정하자고 서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수정 안 된 질문을 하셔서 좀 당황하고 있었는데. 어, 그, 약간, 어떤 연구자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보셨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 제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어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물론 뭐 박사가 학위를 가지신 분이랑 뭐 조금 차이가 뭐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런 전문성과 뭔가 연구와 현장을 접목해서 좀 짧은 기간 안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짧은 기간에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게 이 분야에서 하면 할수록 이게 뭔가 단기간에 무언가 큰 거를 바꾸는 거는 참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고 약간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닌 방식의 정책을 만든다고 문제가 꼭 해결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구조적인 차원에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한 건데, 그래서 좀 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긴 시간의 관점을 가지고 또 긴 넓은 공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폭넓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일종의 마라톤인 거죠. 이게 단기가 뭐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그래서 마라톤을 잘 달리기 위한 어, 저 스스로도 그 속도를 잘 조절할 줄 아는 그 페이스를 잘 조절할 줄 아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이런 나이오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트캠프 같이 사실 동료를 만나는 게 참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나랑 똑같은 연구 주제가 아니더라도 나랑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동료를 만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런 동료들과 러닝메이트로 함께 페이스를 같이 조절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좀 좋은 동료 연구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저는 이게 조금 말이 이 단어가 좀 적절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 단어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연구자의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주거 문제랑 관련된 전문가가 되는 게 꼭 그 연구자로서 가야 되는 길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되게 모호한 질문에 좋은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혜정님께서도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연구자가 되고 싶은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사회의 이런 다양한 문제 중에 하나라도 해결을 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크게 드는 것 같고 결국에는 네, 더 나은 세상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꿔나가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 연구자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그런 생산적인 논의의 축이 되어서 좀 건강한 지식 생태계를 어, 만들어 나가는데 네,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연구자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정의하는 이제 액티브 리서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더욱이 그런 퍼블릭 마인드가 항상 탑재되어 있지만,
그저 사실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연구를 하고 싶냐? 연구에 대한 정의가 어떤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찾고 그거에 대한 해결에 대한 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앞서서 표현을 했던 연구력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사실 연구를 하고 싶다고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 질문 중에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질문들도 있으셨거든요. 사실은 다 사회문제 해결형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분에 대한 이제 대화, 그러니까 Q&A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연구원들, 여러분들이 이제 슬리도에 올려주셨던 그런 연구활동, 그 연구원정 부트캠프 활동에 대한 Q&A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윤상님께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모두들 너무 잘해주셨던 게 이제 그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상위 것부터 볼 수가 있어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상위 질문부터 하나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들을 이제 보내드린 링크에 올려주셔도 괜찮으니까요. 네, 네, 바로바로 질문이 더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선발 기준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연구 주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관심 있는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완성형이어서 참여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질문을 이제 세 가지를 드렸어요. 먼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소개해달라고 하는 질문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왜 연구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여러분의 다짐과 목표를 선언해 달라는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2차 지원서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명확한 연구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연구로 풀어나가고 싶은지, 그 진짜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뭔지, 그리고 그거를 이 긴 기간 동안 같이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각오와 다짐을 보기 위해서 2차 지원서를 이제 요청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주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이번 시간에 내가 보통 그러거든요. 나 환경 문제에 관심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환경 문제 뭐의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연구원정에 들어오시면 그 연구원정 초반 입구에 이제 트랙 원 과정에서 내 연구 주제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때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2차 지원서를 쓸 때, 내가 진짜 어떤 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갖고 있는 문제, 그 사건들의 그 문제의 주변부에 있는 영향들은 뭐지라는 거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선발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문제를 고민하시는지,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함께 갈 각오가 돼 있으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선발 기준을 잡으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주당 최소 4시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고 봤는데 야간이나 휴일에 알아서 학습만 해도 충분한지 아니면 연구에 따라서는 주중 낮 시간에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주중 낮 시간에 뭐 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 이 일주일 동안은 그 연구학습 루틴을, 훈련 루틴을 잡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거를 컨트롤 하시면 되는데 다만 완전한 자율은 나태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다 같이 회고를 하면서 서로에게 피어 코멘트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위클리 미덕은 선택이고 자율이에요. 다만 그 세미나들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위클리 미덕을 들어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과정을 이수를 하시고 수료한 분들의 퍼센트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사전 설명의 자료와 이 영상은 녹화가 되어서 여러분의 메일로 공유가 될 예정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과정을 통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과정 안에서 석사 논문을 쓰기에 앞서서 들어오셔가지고 주제를 찾으시고 그걸로 이제 석사 논문을 쓰신 분도 있으십니다. 저희가 랜딩 페이지에서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만 그건 아셔야 돼요. 이 4개월 안에 석사 논문을 쓰겠다. 그리고 4개월 쓰겠다는 거는 개인의 다짐과 이제 각오로서 이제 가능한 일정입니다. 저희는 연구 계획서까지 만드는 과정이고,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나는 실제로 연구 수행까지 나가겠다는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안에서 이제 한 대원분은 이제 연구원정을 수료하시고 연구원정 안에서 연구 주제를 잡으신 거를 이제 더 발전시켜 나가서 석사학위 논문을 쓰셔서 이제 취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도 그 연구원정 안에서 배웠던 툴을 활용해가지고 연구 수행까지 발전시켜 나가시는 분들을 이제 봐오고 계십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도 교수님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연구 방향성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구원정 과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통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알이 없으면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받기만 하고, 너 주제 이런 거에 대한 맹점이 있는데? 라고 하면, 그럼 그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 연구원정 이제 교육 문제에서 한 그 수강이셨던 그 학부생이셨던 그 대원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반에 자기 연구 주제를 이제 관련된 분들이나 교수님한테 이제 나눴을 때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거 잘못됐구나. 다른 거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24주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내 연구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막 박사과정 하면 디펜스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디펜스 때 지도 교수님들이 공격한다고 해서 연구 주제 안 바꾸잖아요. 그걸 정말 디펜스 하지.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여러분들의 주제에 디펜스 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여러 총알들을, 방어막들을 기르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윤상님이 좀 첨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사실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또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엔 하게 된 연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지도 교수님이 주제를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완전히 바꿔야 되는 상황에는 사실은 그 지도 교수님이 바꾸라고 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저희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주제는 그거대로 가지고 가고 사실은 이제 바뀌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안에 있는 커리큘럼을 참고를 하셔서 학위를 쓰시는 방향으로 저희는 보통 말씀들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트랙 1에서부터 이제 주제를 잡고 그거에 관련된 논문들을 읽는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시는 연구들 또 논문들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계획서까지 만드는 과정으로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시는 연구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먼저는 드리고요. 그게 제일 베스트는 그 연구 주제 자체가 사실 지도 교수님의 도움까지 받아서 학위 논문까지 되는 주제면 제일 베스트 케이스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한 계획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시고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것도 사실은 연구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들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학위 논문들을 디벨롭을 해 나가시고 그거 관련되셔서 저희한테 뭐 질의를 주시거나 도움을 받으실 때에는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해드리려고 활동들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천원 감사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미국 유학 지원 시 연구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받고자 부트캠에 참여하고 싶은데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특히 미국 유학 지원할 때는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SOP, 자기소개서라고도 흔히 말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연구 계획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 계획서를 쓸 때 도움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모든 과정이 이제 포맷이 다를 뿐이지 그 방향성은 다 같거든요. 이 지원자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연구를 할 만한 제목인지를 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하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잘 정립이 되고, 지원하는 기관들이나 어떤 단체에 맞게 그 포맷을 만들면,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전의 방식과 바뀐 거에 대해서 차이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크게 바뀐 게 없고요. 운영 방식에 대한 조금 더 여러분들께 넛지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그런 저희 어떻게 보면 이게 그룹이잖아요. 이 커뮤니티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참여도거든요. 그 지속적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 방식의
약간의 변화가 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히 지난 기수까지는 계속 연구원정, 기후위기, 교육 문제, 뭐 공공 문제라고 그 문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딱히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느끼게 된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공공문제에 도움이 될 때도 있고, 공공문제 연구자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줄 때가 있고, 또 교육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기후위기 연구자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은 각각의 저희가 그 주제별로 브리핑은 하지만 느슨하게 커뮤니티가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에는 카카오톡 그 채널,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었다면 디스코드라는 새로운 채팅 플랫폼에서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를 만들까 하는 식으로 조금의 운영식의 방식이 있지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될 그 과정 안에서는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논문 작성해 본 적이 없는 학부 졸업생이시고, 회사에서 야근이 많은 편인 교육부나 스타트업 재직자입니다. 연구하고 싶은 소재가 있는데, 방향성은 정하지 못한 상태예요. 네, 이럴 경우 병행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들을 느끼세요. 이게 소재가 있는 것과 방향성이 있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소재는 어떻게 보면 단어가 있는 거고, 방향성은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트랙 1과 2를 이제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내가 이제 나의 연구 주제와 연구 방향성을 찾고, 그 연구 주제의 주변부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제대로 정립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들을 이제 이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으시더라도 저희가 방향성을 만들 수 있는 그 기관은 드리는데 그 기간을 정말 그러니까 잘 참아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셨으면 그 다음 단계들을 나가실 때 계속 흔들리는 거를 좀 봐왔던 것 같아요. 물론 흔들리시는 분들은 다시 되돌아가서 트랙 1, 2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다시 이 과정들을 수행하면서 뒤로 돌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트랙 1, 2 기간 동안은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자 하는 그 다짐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스타트업이거든요. 스타트업 재직자분들이 얼마나 야근이 많은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쉽지만은 않으실 텐데, 저희 중에 그 공공 문제에서 이제 심리학자면서 이제 저희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셨던 분이 박사과정생이셨어요. 박사과정을 이제 서울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어, 세종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거든요. 이 과정들을 병행을 하시면서 연구원정을 수행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아, 이게 할 수는 있구나. 정말 힘들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하시는 걸 보면서 가능하지만, 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질문을 작성해주신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커리큘럼을 보고 내가 정말 이번에 하고 싶다. 나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 라는 각오가 이제 드시면, 아, 그냥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 한번 각오에 대해서 2차 지원서를 쓰시면 조금 감이 오시거든요. 2차 지원서 쓰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도시 문제를 주제로 선택하는 것과 특별 세션 주거 쪽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아마 아까 전에 이제 나눴던 이야기에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어, 여러 도시 문제 안에서 주거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더 가지고 조금은 지역적인 영역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행하는 과정들은 다 똑같고요. 다만 그 도시 문제에는 주거뿐만 아니라 다른 뭐 빈곤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뭐 위생 더 다양한 주제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만 특별 세션 주거 쪽에서는 정말 그 주거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가운데 두고 나서 다양한 주제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환경정책평가 업무를 수행했고 석사 진학을 네, 희망하고 계십니다. 연구주제를 잡고 계획서를 작성해 보고 싶은데 아직 연구주제 명확하지
잡지 못했는데,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시작 전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고요. 물론 연구원정 과정 안에서 주제를 잡아가는 그 과정, 그 트랙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다음으로는 기후분야 야간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어떤 식으로 논문 읽기를 접근해야 될지 감이 안 와 신청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학교 자체만으로 벅찬데 연구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고민인데요. 네, 매주 과제를 제출하는 형식이 진행되는 건지 과제 소요 시간을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위에서 조금 비슷한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답변이 된 것 같은데, 네, 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물론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각오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각오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의 직업군이 궁금하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커리어 전환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는지 네, 질문 주셨고요. 부트캠프가 종료되면 참여자 대상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열을 해드리면 과정생이신 분들도 많았고 박사를 수료하고 졸업하신 분들도 있었고, 교수진도 있었고요. 활동가분들도 있었고, 학부생도 있었고, 네, 고등학생은 아직 없었습니다. 네. 그런 되게 다양한 직업군의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커리어 전환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활동가이셨던 분들이 대학원을 가신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학부생이셨던 분들이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준비하시게 된 케이스, 그리고 이제 진로를 고민하시던 분들 중에 대학원을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대학원을 가는 게 커리어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대학원을 진학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어, 저희 과정 안에서 문제에 집중을 했으면 그 문제 안에서 어떤 거에 대한 그 자기 무기를 갖고 싶은 데를 찾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 용천님처럼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박사과정에 도시공학으로 이제 전공을 바꾸신 것도 내가 바라보는 문제를 조금 조금씩 더 파볼수록 어떤 부분의 지식을 더 길러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직업의 전환보다는 그 각자 이제 활동하시고 있는 영역 안에서 연구력을 길러내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선택들을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6개월인데요. 네,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그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영 방식의 전략. 그러니까 내용이 절대 준 거는 아니고요. 조금 더,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간소화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랜딩 페이지에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4개월 동안 이론 학습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앞부분에서 프로그램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연구자 커뮤니티에 1개월권을 드리려고 해요. 그 아크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크는 저희가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제로서 연구자들의 성과 관리를 해주는 그 성장 기반형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행하는 분들을, 연구를 수행하는데 그거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환경을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개월 동안은 이론 학습이면서 이제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준비 운동을 다 끝내신 다음에 1개월 동안 스퍼트를 내면서 이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원은 부트캠프 과정은 좀 4개월로 줄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개월 과정인 거죠, 여러분들. 네, 그 아크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크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주는 선물들은 전부 다 필수예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을 가겠습니다. 매주 시청하는 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차에 영상들도 먼저 시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통 석사 과정에서 재학생 참여자의 비율이 어떨지, 학위 논문 연구계획 수립할 때 도움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어느 정도 되셨을 것 같고요. 매주 시청하는 영상은 그 주차별로 공개가 됩니다. 물론 이 16주차 쭈루룩 다 공개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배운 학습 기법 안에서는 그 미션을 수행하고 그 다음 게 공개가 돼야 조금 더 그 수행률도 합숙 성과도가 높다라는 방법론을 차용을 해서 구성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주차별로 미션들이 공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다음 기수는 저희가 연구원정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월, 아크까지 포함해서 5개월이라는 긴 호흡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이분들에게 좀 집중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연구원정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딱 1년에 2번만 모집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3월에 모집되면 이제 저희가 한 7월 초에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크까지 하면 거의 8월 초에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9월 초에 모집을 해서, 아마 모집은 8월에 하겠죠. 9월에 시작하는 부트캠프가 다음 기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션이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는 경우, 이제 기후 환경과 교육 분야,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분야를 고르면 되나요? 에세이를 보시고 선택한 것과 다른 세션으로 배정될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 문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이해관계가 섞여져 있고 여러 문제 요인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려는 분야가 하나의 딱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라는 영역에 들어갈지 교육 문제에 들어갈지 좀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때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내가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해결할 때 교육이라는 전략을 쓸지, 아니면 이 교육 문제 안에서 기후위기라는 소재를 쓸지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공을 갖는 것도, 이제 행정학을 전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풀고 싶은 영역을 어떤 관점 안에서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기후를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환경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교육 문제와 교육 문제를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기후 위기는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다르게 보인 것들이 합쳐져서 이 기후 위기라는 하나의 거대한 영역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질문자 분도 내가 어떤 렌즈를 가지고 어떤 영역을 바라볼지에 따라서 이 주제들을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렌즈를 가지고 바라볼 때 그 렌즈를 기준으로 이제 기후위기 또는 교육 문제를 선택해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물론 에세이를 보고 저희에게 좀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배정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2024년 참가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4개월에 6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기후환경 융합학과에 관심이 있고 사회 문제가 메인이 아닌 공학을 메인으로 이제 정책 관련 연구 계획을 해보고 싶은데요. 사회과학 분야 연구가 아니어도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멘토링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 문제라는 게 꼭 사회과학 영역만은 아니거든요. 사회 문제 안에서 떤 문제를 바라보실 때 이거를 공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바라보실 수도 있고, 공학을 메인으로 정책 관련 연구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만 봤을 때도, 이게 좀 다양한 각도 안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여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멘토링도 이제 저희 멘토진에도 이제 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멘토링이 가능하지만, 멘토링에서는 무언가 넌 이 방법론이 맞아. 이 방법론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배 연구자로서 조언을 주신다고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학습은 각자 되는 시간대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일요일 위클리 미더에는 각자 연구 및 과제 진척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학습은 각자 가능한 시간대에 자신들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위클리 미더에서는 그, 그러니까 각자 수행하신 미션들을 가지고 그것을 공유해 주시면 그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같이 피어 코멘트를 하면서 피어 러닝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집 기간이 3월 14일 자정까지, 네, 자정까지고요.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멈춥니다. 1, 2차 지원 모두 3월 14일까지 작성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3월 14일 자정까지고요. 2차 지원까지 모두 완료가 돼야지 이제 지원이 끝났다, 지원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올해 연구원정 부트캠프는 네, 3월과 9월에 모집이 됐고요. 아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주 텀으로 그 활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크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공통의 아웃풋이 있어서 이걸 같이 끝내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아웃풋을 가지고 각자의 목표점을 가지고 그거를 수행해 나가는 성과 관리 커뮤니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속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진행하게 되는. 네, 그래서 저희 아크는 4주에 한 번씩 모집이 되면서 4주에 한 번씩 계속 그 훈련들을 이어나가신다고, 그 수행 커뮤니티가 이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오리엔테이션 이후 정도 보기하게 되면 환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이제 남겨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윤상님께서 환불 규정을 링크에 이제 보내주셨는데, 랜딩 페이지에서도 FAQ 부분 맨 아랫단에 환불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 주제마다 선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구원정 부트캠프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개인의 연구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다만 그 개인의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진, 그러니까 기후위기, 뭐 도시 문제, 인권 문제, 교육 문제 등 그런 좀 커다란 영역 안에서 묶어주면서 각자 주제별로 학습 커뮤니티가 모여서 각자의 연구 주제들을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느슨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커뮤니티별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인원이 6명에서 8명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 6명에서 8명이 만약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 기수는 운영이 되지 않을 예정이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그 초과가 된다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선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적정 인원을 맞추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기수로 선발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9월에 아마 참여하실 때 다시 한번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네, 여기에 따로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손을 들어주셔서 마이크를 켜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 이제 네, Q&A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Q&A 하면서 이제 FAQ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좀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저희한테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지원 자격이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주세요. 그랬을 때 저희는 항상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안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 과정 안에서는 정말 박사학위 소지자도 계셨고 학부 과정에 대학생도 있었어요. 나이가 이게 지긋하신 활동가분도 계셨고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중에서 제일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이수를 하고 제대로 된 연구 계획서를 만드신 분은 누구보다도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잘해주셨지만 학부 과정의 대학생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번에 교육 문제에서 발표해주신 정재희님이신데요. 이제 진짜 자기가 고민하는 그 문제가 너무너무 풀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저희한테 가장 많은 질문들을 주시면서 고민들을 만들어 가셨고, 그랬을 때 저희 연구원정 컨퍼런스에서도 발제를 해주시면서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그 방향성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분들도 다 지원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되냐. 저희가 이제 4~5시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그런 절대적인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나 이만큼, 일주일에 이만큼 시간 투자해야지라고 하기보다는 매일 훈련하는 시간을 쪼개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그 연구 근육을 키워내가는 전략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연구원정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정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두드려 받아야 돼요. 근데 두드리는 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5번, 6번 두드릴 때 더 바르고 더 제대로 갈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주, 그리고 자주 이제 미션에서 제시하는 그런 질문들에 여러분들을 자주 노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움 없이 그 계단들을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나만의 연구 질문을 찾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로 논문을 쓰려는 건 아닙니다. 지원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꽤 많이 주세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용찬님과 함께 그 1대1 멘토링 했던 분도 마찬가지로 사실 논문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신 분들이 꽤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정의하는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자, 액티브 리서처는요, 꼭 논문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 문제의 원인을 탐구하고 그 대안을 찾아내가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시는 분들로 정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 안에서 자신들이 길러낸 연구력을 가지고 논문 활동도 할 수 있으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정책가가 될 수도 있고요. 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저희 그 대원님처럼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메이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논문이 목적이 아니지만, 다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연구 계획서는 그 프로젝트성으로 나 진짜 이번에 한 6개월짜리 연구 계획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고 싶은 그 30년 과제에 대한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가지고 가려는 그 연구의 계획서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구원정 부트캠프에서 마지막으로 도출해내는 연구 계획서가 작은 단위는 아닐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Q&A와 FAQ 시간은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긴 시간 동안 거의 2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상반기 신규 대원의 지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Q&A 때 좀 많이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먼저는 이제 1차 지원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1차 지원서를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페이지에서 참가비를 결제를 해주시면 2차 지원서 제출 양식이 이제 메일과 여러분들의 이제 문자로 이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답변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모든 지원은 마무리가 돼요. 이것을 3월 14일 자정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저희가 15일 저녁 6시에 개별적으로 합격자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개별 연락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1, 2, 3차 단계별로 여러분들한테 메일이나 이제 알림톡이 가요. 근데 만약 둘 다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아마도 정보가 조금 잘못됐던가 아니면 메일이 스팸함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오지 않으시다면 꼭 저희한테 카톡 채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합격자 발표를 금요일 날 진행하게 되면 당장 일요일에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금, 토, 일,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학습하게 될 그 환경들을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시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워밍업 작업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연구원정 부트캠프에서는 총 3개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커뮤니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디스코드와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의 미션이나 저희 학습 가이드, 미션 가이드를 아카이빙 해놓는 노션 템플릿,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클리 미업을 진행하는 줌, 이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세 가지를 어느 정도, 만약에 이게 조금 낯선 분들은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온보딩도 시켜드리니까요. 네, 걱정 없이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이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의 2시간 동안 저희가 다른 사전 설명회와 달리 좀
마인드셋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좀 두루뭉실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를 하겠다고 이제 결정하신 분들이 이제 참여하신 거라고 알고 있어서 조금은 더 볼드한 용기, 앞으로의 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 링크를 다시 한번 보내드렸어요. 이제 마무리하시기 전에 이 링크 한 번만 클릭해 보셔가지고, 이제 네, 설문조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을 구할 연구 우리 시작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